네,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초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이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모델이 있어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5레이어 모델을 쓰는데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우리가 커버를 한 게 이제 호스트가 뭐다, 뭐 라우터가 뭐다. 라우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코어에 있는 디바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휴대폰이던 뭐 PC가 접속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코어에 있는 라우터 중에 가장 바깥쪽 라우터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휴대폰한테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그 패킷을 보낼 때 그것이 게이트웨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게이트웨이가 이제 첫 번째 만나는 라우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때까지의 과정을 쭉 써놓고 있는데요. 근데 뭐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하는 일들이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 그 프로시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배기지 체크인을 하죠. 그래서 짐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게이트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나면은 이제 테이크 오프 해가지고 이제 이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어플레인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출발을 해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도착을 하고, 그래서 그 끝에 지점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랜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크 오프를 한 다음에 요거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테이크 오프 한 다음에 랜딩을 하고 땅에 내린 다음에 이제 게이트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를, 뭐 우리를 뭐 짐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언로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기지 클레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짐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컴플레인은 뭐 이게 사실은 그냥 밖에 나가면 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몸이 이동을 하는 거를 마치 패킷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배기지 체크인을 하면은 여기 배기지 클레임 쪽에서 찾는, 그렇죠? 이건 일종의 배기지 서비스가 이쪽 레이어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아래쪽에 어떤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마치 아래쪽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요 서비스들 둘이서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각각의 레이어들은 바로 밑에 레이어들이 어떤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의 가정에 출발해서 자기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링을 왜 하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explicit structure,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보이는, 그쵸? 정확하게 보이는 스트럭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어떠한 호스트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뭐 그 다음 일을 하고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일의 순서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작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모듈러라이제이션, 그쵸? 예, 이거니까 모듈러라이제이션, 이게 레이어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듈로 나눴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스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는 그 메인티넌스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5개의 지금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다섯 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5개로 나눠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중간 파트의 일을 새로운 어떤 프로시저로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예, 이런 거는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이 중간 단계의 스텝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근데 레이어링을 안 하면은 한꺼번에 다 바꾸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뭘 바꿔야 되고 뭘 안 바꿔도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유지 관리 그러니까 업데이팅이 쉽다. 그죠? 업데이트하기가 쉽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explicit structure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어링이라는 용어 말고요. 이제 레이어링이라는 용어 말고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스템이 뭘 하고 뭐 어떤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스템이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채널이 있고 여기 채널이 있고 여기 뭐 디모듈레이션에서 뭘 하고 그래서 보내는 측이 있고 받는 측이 있다.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쪽은 트랜스미터고 그러니까 전송단이고요. 요쪽은 이제 리시버 쪽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로를 세로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뭐 이렇게 채널이 있고 다시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로 세로를 바꿔 그리면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도 그냥 레이어링하고 똑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로로 그렸을 때는 우리가 레이어란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세로로 그렸을 때는 이제 이게 이쪽이 1층이 되고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어가 되고 이게 이제 세컨드 레이어가 되고 이게 서드 레이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로로 그릴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이렇게 세로로 그리면은 그냥 레이어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가로로 많이 그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로로 그리면은 그게 바로 레이어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레이어링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뭐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이제 레이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5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쌓여져 있으니까요. 레이어가 쌓여져 있어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보면은 5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서부터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레이어 5. 그래서 그냥 L1, L2, L3, L4, L5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L1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L2가 링크 레이어라고 부르고 L3가 네트워크 레이어, 그다음에 L4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L5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당연히 뭐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HTTP는 이거는 뭐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까? 여러분들 웹 브라우징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아마 IMAP 요것도 아마 이메일에 관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SMTP 이것도 뭐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메일 보내는 그거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DNS 같은 경우는 그 도메인 네임 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com 하면은 그거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 그 네이버.com으로 가가지고 여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DNS 서버에 가서 그거를 이제 IP 어드레스로 갖고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들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한다라는 건데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돌릴 때 이 프로그램은 그냥 하드디스크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컴퓨터에서는 이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러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면은 그냥 저장된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게 컴퓨터에서 러닝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램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게 러닝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꼭 프로세스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톨만 해놨으면은 그건 프로세스가 현재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프로세스는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예, 러닝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이렇게 러닝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파일 트랜스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파일 트랜스퍼하는 프로그램하고 상대방 그 파일을 받는 측의 어떤 파일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로 전달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 이메일 그 프로그램에 전달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하는 것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게 되고 그때 주소가 따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트 넘버입니다.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어떤 패킷이 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로 받은 패킷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로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 3가 네트워크 레이어죠. 여기 L3. 예. 그러면은 요거는 데이터그램을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어떤 뭐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패킷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데이터그램이 이제 레이어 3에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 요거 그러니까 L3가 만들어 가지고 L2로 내려 보내는 거 요거를 이제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링크 레이어에서 L1으로 내려 보내는 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2에서 만드는 거는 뭐겠어요? 프레임이죠. 그렇죠? 프레임. 그래서 L2에서는 프레임을 만들고 L3에서는 데이터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IP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CP/IP 할 때의 그 IP고요. TCP는 어디서 그러니까 L4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TCP/IP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는 이제 L2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노드 투 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시지만 여기 뭐 호스트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상대방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A에서 B까지. 그러면은 요 하나하나가 다 링크거든요. 여기가 링크고 여기가 링크고 여기가 링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ource to destination이라는 말을 했는데 source to destination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인데 A가 source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B가 destination이 되는 거죠.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전송을 관장하는 게 아니고 링크 레이어는 뭐예요? 이 링크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 홉 하나의 홉을 담당한다고요. 이게 원 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한 홉 한 홉을 담당하는 그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뭐 이더넷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고 뭐 와이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L2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뭐냐면은 피지컬 레이어를 책임지는 디바이스가 뭐겠어요? 모뎀입니다. 모뎀이 이 피지컬 레이어를 나타내는 디바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모뎀이 하는 짓은 뭐냐면 프레임이 L2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프레임에 비트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그 비트들을 어떤 파형으로 바꿔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모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물리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피지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스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여기 왼쪽이 소스고 오른쪽이 이제 데스티네이션인데, 그러니까 왼쪽이 여러분들 컴퓨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는 거죠. 통신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메시지가 있으면은 요걸 L4로 내리면요. L4는 지금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L4입니다. 여기도 L4. L4로 내리면은 L4에서 뭐를 붙이냐면은 요 메시지에다가 요 헤더를 붙인다라는 거죠.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를 붙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내려 보내는 거는 메시지고요. 여기 써 있는 요 M 메시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 L4에서 만들어서 L3로 내보내는 게 뭐냐면은 헤더 붙여서 내려 보내죠. 근데 헤더 붙여서 내려 보내는 요 친구가 뭐냐면은 여기 바로 이거예요. 그죠? 요게 뭐냐면은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헤더를 붙이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늘어나겠죠. 비트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 그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만드는 게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입장에서는 L5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메시지를 자기네들이 자기가 주고 받는 거죠. 그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거고, 여기도 그 데스티네이션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것들끼리 그냥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네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L5가 느끼기에는 마치 상대방 그 프로그램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메시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 그 데스티네이션의 레이어 5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레이어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를, 제 펜이 좀 이상해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헤더 붙여가지고, 헤더는 여기서 뭐겠어요? 헤더의 대표적인 거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가 되기 위해서 포트 넘버를 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 쪽의 포트 넘버와 데스티네이션 쪽의 포트 넘버, 즉 그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그것의 주소에 해당되는 포트 넘버를 붙여가지고 이 레이어 3에 보내겠죠. 물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소스의 L4와 데스티네이션의 L4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때의 어떤 패킷은 사실은 이건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세그먼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게 이제 세그먼트. 실질적으로는 세그먼트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마치 그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말 할 때는 캡슐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영어 발음은 아마 슐 요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인캡슐레이시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이 세그먼트가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L3, 그러니까 요거를 L3에서 이제 L2로 내려 보내는 거, 요것을 우리가 패킷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는 데이터그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L3 헤더가 이렇게 붙죠. 근데 L3 헤더가 사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을까요? 요게 뭐냐면은 IP 어드레스다. 물론 그거는 소스의 IP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컴퓨터의 주소죠. 쉽게 말해서 그 호스트의 주소가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러시아 인형이 커지는 거죠. 껍데기를 계속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킷이라고 해도 좋고, 이건 데이터그램입니다. 데이터그램이 L2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레이어에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링크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L2
여기 L2에서 소스에 L2가 있고 지금 데스티네이션에 L2가 있겠죠. 레이어 2가 있는데 얘네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이 프레임을 요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어때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L1으로 내려 보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L1 즉 피지컬 레이어에서 모뎀이 있어서 이 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뭐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차피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011, 011, 뭐 11,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01 이런 거는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의미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앱스트랙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0하고 1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0하고 1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앱스트랙트한 개념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0하고 1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0 보여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0을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지 1이라는 게 컨셉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건은 아니죠. 그렇죠? 1이라는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통신이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피지컬하게 뭔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새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예. 그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그게 가장 그 좋기 때문에 예, 그렇죠? 효율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사과 하나를 던지면은 1을 보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류 전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내잖아요. 신호를 0, 1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5V는 1을 나타내고 뭐 0V는 0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모뎀이라는 디바이스고 모뎀은 그러니까 L1 디바이스가 되겠죠. 피지컬 레이어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프레임을 만들 때, 즉,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내려오는 게 지금 데이터그램이었었죠.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 그쵸? 예,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인데, 여기서 이 패킷이 내려오면은 이 패킷에다가 뭘 씌우냐면은 여기 그 맥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링크 레이어에서 붙이는 요 헤더, 예, 요 헤더가 지금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헤더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소로서 대표적으로 달라붙는 게 뭐냐면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는 요게 이제 지금 맥 어드레스인데, 그러니까 L2 패킷의 헤더라고 해도 되고 프레임의 헤더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헤더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프레임 헤더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지만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프레임 헤더에 뭐가 있냐면은 맥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 이 맥이라는 거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의 약자고, 그래서 그걸 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또는 physical address 같은 말입니다. 예. physical address, 맥 어드레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 주소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을 하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 인형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 메시지니까요.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아래로 내려갈 때, 즉 소스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헤더가 계속 달라붙죠. 그죠? 헤더가 계속해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헤더 띄고 결국은 그 러시아 인형의 맨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취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L4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서 메시지가 그냥 내려오는 거고, 메시지 내려오면은 요걸 세그먼트로 만들잖아요. 세그먼트 만들 때 갖다 붙이는 게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용으로 에러가 생기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 빼놓고 대표적으로 달라붙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헤더,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헤더는 그죠, 포트 넘버가 있다 그랬죠. 포트 넘버가 있는 이유는 컴퓨터 하나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돌고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트 넘버를 갖다 붙이고, 그죠? 예, 포트 넘버를 갖다 붙인다. 그 다음에는 IP 어드레스를 갖다 붙이고,
예, 그 다음에는 뭘 갖다 붙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맥 어드레스를 갖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프레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사실 이 L1에서 주고받는 거는 뭐예요? 예, 프레임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에다 잔뜩 다른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다른 헤더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비트 수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 수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은 이제 encapsulation에 대한 encapsulation이죠. 정확히.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세그먼트, 데이터그램, 프레임 해서 이렇게 좀 자라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근데 약간 뭐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을 때, 이렇게 많을 때 메시지 그리기가 이렇게 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거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포트 넘버 같은 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게 요 자른 거를 기준으로 메시지를 얘기하면은 메시지 비트가 당연히 프레임 비트보다 당연히 작죠.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프레임 길이가 오히려 메시지보다 짧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그 4개의 어떤 그 메시지 패킷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청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패킷이라고 부르다 아니면 이거 청크라고 그냥 어떤 뭐 덩어리라고 부른다면은, 그러니까 메시지가 보낼 게 있는데 메시지 청크 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될 게 많을 때는 어차피 쪼개서 보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은 쪼개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메시지가 쪼개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메시지에다가 그 포트 넘버를 붙여가지고 이제 양쪽에 포트 넘버를 붙여서 세그먼트, 그 다음에 양쪽에 IP 어드레스를 붙여서, 즉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IP 어드레스를 붙여서 데이터그램, 그 다음에는 이제 맥 어드레스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그 프레임을 만들 때 이 프레임을 만들 때 그 맥 어드레스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L2라는 건 링크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데스티네이션에 있으면, 목적지가 있으면 데스티네이션, 그러면은 이걸 뭐 제대로 쓸 필요 없겠죠. DSTI NA 뭐 TION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라우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거쳐 가잖아요. 이렇게 거쳐 가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링크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링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는 이 소스의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게 갈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맥 어드레스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맥 어드레스를 바꿔가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하는 요 링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의 맥 어드레스가 써 있겠어요? 프레임에. 이 친구의 맥 어드레스가 소스, 여기가 사실 소스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 전송 단계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스에서의 IP 어드레스와, 그러니까 이 소스에서의 IP하고 이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건데, 이 맥 어드레스는 중간중간 보내면서 계속 바뀐다고요. 링크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이 이제 똑같은데,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마치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그 데스티네이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위 레이어들의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뭐 강조 드립니다만, 여기에 이제 헤더 중에 그 L4의 헤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트 넘버, 그 다음에 L3의 헤더 중에 대표적인 게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의 헤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맥 어드레스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 포트 넘버는 소스의 포트 넘버하고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넘버가 맞죠.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마찬가지로 소스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맞는데 어쩌다는 거예요. 이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돼요? 예,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쵸? 예, 그래서 중간중간 거쳐가는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로 계속 갈아 끼워 가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 이제 그 L2 스위치가 있고 L3 스위치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보여드리는 거는 여긴 L2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L2 스위치는 말 그대로 L2까지밖에 구현이 안 돼 있어요. L2 스위치고 이 라우터는 L3까지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라우터가 남의 메시지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그러니까 집배원 분이 여러분들의 편지 봉투만 봐야지 그 편지 봉투 안에 그 내용물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까지 볼 생각은 없고 그 뭐까지 보는 거예요. 이 레이어 3까지 본다는 얘기는 L3까지 본다는 얘기는 IP 어드레스까지만 본다는 얘기죠. 그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거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맥 어드레스까지는 보는데 요게 맥 어드레스잖아요. 맥 어드레스 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맥 어드레스니까 맥 어드레스는 보고 여기 IP 어드레스 그죠? 네트워크 레이어의 IP 어드레스는 보는데 펜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네 IP 어드레스까지는 보는데 포트 넘버까지는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PC에서 어떤 뭐 다른 PC하고 지금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세그먼트로 바뀌고, 그죠? 포트 넘버 붙여서,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붙여서 데이터그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맥 어드레스 붙여가지고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맥 어드레스는 누구와 누구의 맥 어드레스입니까?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요 L2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가 달라붙는 거죠. 그쵸? 이 프레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서 뭐 이거 어느 링크로 가야 되는지 맥 어드레스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준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보내주면 라우터가 이제 뭘 확인해요? IP 어드레스를 확인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준 거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기서의 맥 어드레스는 누구하고 누구의 맥 어드레스일까요? 여기서 이 프레임의 그 맥 어드레스는 누구하고 누구냐면 요 L3 라우터하고 이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 달라붙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는 계속 체인지 해가면서 이제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 있는 IP 어드레스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세팅해준 여기서의 IP 어드레스랑 여기서의 IP 어드레스랑 요게 IP 어드레스잖아요. 그 IP 어드레스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의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 그거 두 개가 그냥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히스토리 보면요, 일단은 클라인 락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큐잉 시어리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대기 행렬 이론 책이, 그러니까 옛날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연구자들도 이 클라인 락 책은 읽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 행렬 이론을 봐야 되는 분들은 요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석박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특히나 큐잉 이론 쪽으로 박사까지 받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아마 보시는 분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61년도에 이제 패킷 스위칭이 얼마나 그 이펙티브한지, 특히나 그 버스티한 트래픽일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번 보낼 때는 서킷 스위칭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논다 그랬잖아요. 안 보낼 때. 그러면은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원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킷 스위칭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내셨고, 그다음에 1972년도에 이제 알파넷이라는 게 나와서 인터넷에 전신이 됐다. 이게 알파넷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의 어떤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뭐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1974년도에 이걸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프와 칸이라고 그냥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떤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즉 네트워크라는 게 뭐 다 다르게 생겼는데 뭐 지금도 뭐 모바일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분들 홈 네트워크도 있고 기업체 네트워크도 있고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인터커넥션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은 사실은 뭐예요? TCP/I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서퍼 칸의 인터커넥팅 네트워크의 프린시플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best effort servic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best effort이라는 게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런티 해주지는 못한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라우터에 뭐 메모리가 충분치 않을 때 너무 패킷이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패킷은 그냥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100% 릴라이어블한 그런 네트워크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3년도부터 이제 뭐 TCP/IP가 나오고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이버.com 하면은 그건 IP 어드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우리가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했을 때, 도메인 네임을 쳤을 때 그거를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 그걸 이제 FTP라고 하죠. 그래서 FTP 프로토콜도 나오고, 대표적인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뭐 TCP 컨제스천 컨트롤, 이런 것도 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컨제스천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너무 막히거나 너무 이제 패키지 너무 많아가지고 라우터가 막 자꾸 패키지 로스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소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패킷을 아예 보내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패킷이 네트워크 코어에 몰리는 현상을 이제 방지하려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징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한 우리나라에서는 93년도, 94년도 이때부터 모자익 또는 뭐 넷스케이프라는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웹이 대중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되면서 P2P 파일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냅스터라는 이건 뭐 주로 이제 불법 파일들을 많이 이제 그 음악 파일들을 이제 많이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P2P 파일 쉐어링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사람들이 많이 돌렸었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구현도 되어 있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SDN이라고 해서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어떤 뭐 펑션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그 어떤 펑션들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구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하면은 일단 교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다 지금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모디파이 하거나 업데이트 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면은 일단 그게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로 하면 좋은 장점도 물론 있어요. 하드웨어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거를 뭐 정리를 해보면 프로토콜이 뭐냐 이런 거 다 그렇죠? 어떤 약속이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엣지가 뭐냐, 네트워크 말단이니까 거기 네트워크 엣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나 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네트워크는 각자 각 그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넷에 액세스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코어 네트워크는 그 라우터들 가득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루풋이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하죠. 스루풋의 단위는 주로 뭘 씁니까? bits per second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보내느냐 하면은 뭐예요? 빨리 보내려면 스루풋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화 기관 중에 이제 그 ISO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OSI 그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쪽에 이게 7레이어 아키텍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은 주로 이제 5레이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 OSI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7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거는 어차피 L1, L2, L3, L4는 다 똑같고요. 예, 요건 똑같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를 하나를 그냥 퉁쳐서 L5로 우리는 본 거였었죠. 근데 그거를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별해 놓은 게 이 OSI 그 7레이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어렵진 않겠죠.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뭐 confidentiality 그 비밀성을 위해서 암호화를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를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는 그냥 L5에서 진행된다, 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한다라고 그냥 하고 말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인크립션, 그죠? 요게 인크립션,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압축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똑같이 예전에 지금 요번에 많은 설명을 한 거고, 뭐 주의하실 거는 이 데이터그램 대신에 이제 뭐 패킷이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링크에서 만들어내는 그 비트들의 모임은 뭐예요? 프레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뎀이 보내는 것은 뭘 보내는 거예요? 사실 프레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에는 포트 넘버,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이게 다 달라붙어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포트 넘버도 다 쌍으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포트 넘버도 이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께 다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도 이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께 다 둘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헤더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는 이 맥 어드레스는 누구하고 누가 달라붙어요? 네,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링크에 해당하는 그 맥 어드레스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죠? 디바이스 만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프로그램은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거든요. 예, 무료인데 굉장히 기능이 강력해서 실제로 그 통신사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에 뭐 어떤 포트 넘버가 붙고 어떤 IP 어드레스가 붙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쓸모도 있고 한 프로그램인데요. 예,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인스톨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와이어샤크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짐 크롯의 책에는 이거에 관련된 이제 연습 문제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 책들 중에도 몇몇 책은 이 와이어샤크에 대한 예제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패킷 캡처라는 걸 해가지고 요거들의 헤더가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고 뭐 메시지는 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